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입문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환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안녕하세요라는 굉장히 친절한 문구를 작성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치한 그런 파이썬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설치가 잘 되셨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XP에서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윈도우 7이나 뭐 그런 환경에서 아마 실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XP든 7이든 이제 구성은 비슷하니까 시작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요.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폴더를 파이썬 2.7이라는 폴더를 찾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파이썬 커맨드 라인이라는 이런 그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커맨드 라인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배우실 때는 항상 뭐 혹은 뭐 어딘가를 가실 때 무언가를 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단한 슬라이드로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한 또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작성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 쉐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슬라이드 쉐어에서 제가 올린 그런 프로그래밍 발전 구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시고 어떻게 나가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약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타입이라고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산이 있고 사칙 연산, 추가 연산, 비교, 조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타입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이 타입에서부터 파이썬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타입이라는 걸 우리말로 하면 뭐 종류 이런 건데요. 네, 종류가 맞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하는 이유는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친밀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다루기 좀 어렵겠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이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즉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수치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1, 뭐 2, 3 이런 뭐 1.1 이런 것들이 수치화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자로 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는데 사실 문자로 된 데이터들은 뭐 우리 눈에는 문자로 보이지만 컴퓨터한테는 여전히 숫자일 뿐입니다. 그냥 이제 이걸 문자로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해서 그걸 문자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이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파이썬에서도 이제 역시 그런 숫자와 문자를 주로 데이터로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로 다루고 그것들을 결합해서 보다 이제 좀 더 정교한 데이터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타입을 다루는지를 한번 데이터들을 다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치시면 1이라고 치면 그냥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은요. 지금 여기 꺽쇠 표시가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꺽쇠 표시가 없는 그 다음 줄은요. 그 입력에 대한 어떤 반응, 즉 출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장을 작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죠. 컴파일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바로 쓰자마자 한 줄씩 실행되는 그런 환경을 접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기존에.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크립트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바로 그 명령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제 심심하니까요. 1 더하기 2 하면 1 더하기 2의 결과는 뭐 3이라는 거는 뭐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곱하기들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숫자로 된 것들이고요. 이제 문자로 된 것들은 뭐 ABCD 이러면은 ABCD가 되겠죠. 그런데 뭐 문자로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언하실 때는 지금과 같이 ABCD라고 하고 따옴표 안에 써주셔야 됩니다. 뭐 ABCD를 작은 따옴표 안에 쓰셔도 상관없고 큰 따옴표 안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따옴표가 아닌 ABCD를 쓰시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조금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입 이후에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따옴표로 쓰지 않으면 그 변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문자열로 작성을 하시려면 항상 따옴표 안에 뭔가를 쓰셔야 된다. 그래야 문자로 인식이 되고 또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 약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바나 뭐 C++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약간 용도가 다르던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질문을 주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그 훌륭한 관찰을 하신 건데 실제로 그런 언어들에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의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요, 그런 어떤 사소한 차이들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작성자를 괴롭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자바나 C++ 작성할 때 이게 작은 따옴표로 작성해서 사소하지만은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오류들이 왜 발생했는지 한참 막 찾아봐야 되고 이게 익숙한 오류가 아니면 그게 이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그 문제라는 거를 크게 인식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오류를 뭐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막 열심히 집중하면 4시간 정도인데요. 그 귀중한 4시간의 집중력을 작은 따옴표냐 큰 따옴표냐를 찾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생산성의 낭비죠.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러한 시간 동안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의 차이로 인한 오류를 해결하는데 소모한다면 그건 굉장한 낭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물론 이렇게 영어라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이 말하는 투의 그런 방식에 가까우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또 너무 그런 방식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아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렇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는 문법적인 선택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프로그래머들의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사랑도 아마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숫자와 문자를 다루는 걸 배우셨다면 뭐 상당히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왜냐면 대부분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숫자와 문자에 관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와 문자들을 그냥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물론 그거를 조합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은 이런 숫자와 문자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그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타입하고 1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타입하고 int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타입인데요. 하나 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14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타입 하시고 뭐 위에서 말한 뭐 hello 뭐 위에는 ABCD로 했지만 뭐 새로운 문자를 hello 얼마든지 구성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스트링이라고 나오고요. 조금 더 창을 키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게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네, 요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타입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은 1이라는 거는 그 수학적으로는 정수입니다. 정수란 거 뭐 1, 2, 3, 뭐 0,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정수라고 하죠. 소수점이 없는 것들을 정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수를 영어로는 인티저라고 합니다. int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수들은 이제 int라고 하는 인티저의 줄임말인 int를 정수형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타입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3.14와 같이 소수점이 있는 것들은 이제 플로트형으로 지정이 됩니다. 뭐 정수가 아니면 실수인데 플로트는 뭔가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굉장히 그 훌륭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수와 또 소수점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그냥 같은 수학적인 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타입하고 넘버하고 타입 뭐 스트링 이런 식으로 숫자와 문자형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뭐 인트 정수형이 따로 있고 소수형이 따로 있고 뭐 그 다음에 문자형이 따로 있고 문자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숫자 자체를 몇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컴퓨터 내부에서 그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 훨씬 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정수와 소수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파이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 정수에 대한 타입과 소수에 대한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소수점을 포함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데요. 부동 소수점이 이제 여러 가지를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float라는 설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float라는 것은 이제 부동 소수잖아요. 왜 그러냐면 3.14의 그 소수점이 이제 어딘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floa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유래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또 혹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